그러면 이제부터 2교시 수업을 시작할 건데, 2교시 수업 때는 두 개를 할 거거든요. 판다스를 가지고 그냥 기본적인 걸 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걸 이렇게 두 개를 할 건데, 그래서 첫 번째로 할 거는 그냥 판다스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를 할 거고, 그래서 이 beverage without answer라는 파일을 열어서 이거를로 실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이제 열었을 때 이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거랑 임포트, 그리고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오는 거, 이것까지 실행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열어봤을 때 지금 5만 줄이 있고 11개의 컬럼이 있는데, 이제 오더 아이디, 커스터머 아이디 해가지고 지금 11개의 줄이 있고, 이걸 이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얘네가 어떻게 생겼는지겠죠.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는 어떤 종류의 정보가 있고, 그리고 걔네가 어떤 타입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런 걸 봐야 되니까 df.info를 이용해서 정보를 알아내는데요. df.info를 실행하면 각 컬럼의 이름, 그리고 각 컬럼에서 널 값이 아닌 것들의 개수로 타입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오브젝트라 되어 있는 거는 보통 스트링이거든요. 왜냐면 스트링은 파이썬에서 다 오브젝트로 여기서 표시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링이 몇 개가 있고, 뭐 가격, 개수, 뭐 할인, 뭐 전체 가격, 이런 거가 플로트나 인트로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토탈 프라이스랑 유닛 프라이스, 퀄리티, 디스카운트는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뭘 하는 거냐? 이제 실제로 이 토탈 프라이스라는 게 전체 가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각각의 가격, 그리고 개수, 그리고 각각의 적용된 할인,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토탈 프라이스가 요거 세 개에 연관되어 있어서 우리가 직접 계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 주어지지 않았어도 되는 정보인가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미리 생각했던 시기랑 맞는지 다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우선 각각의 개수에다가 디스카운트를 빼고 퀀티티로 곱했을 때, 네, 이 식이 계산 저 결과가 5개 되어 있는데 이거 보내줄 수 있나요? 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내 과제에서 복사된 파일이 다 삭제되었다고 써서 안 열려요. 어 그러면 너가 그냥 그 파일을 카톡으로 파일을 수업 내가 보내줄게. 그럼 카톡에다 보낼게요. 내가 다운받아 보내줄게. 너 수업하고 있어. 아, 네, 우선 그러면 이어서 하자면 지금 이 계산 결과가 위에 이거랑 맞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토탈 프라이스에 있는 거랑 지금 살짝 다르죠? 살짝 달라요. 여기 계산 결과에 따르면 연권제가 82.68달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79.18달러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계산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토탈 프라이스, 디스카운트, 퀀티티, 유닛 프라이스는 이제 서로 아직은 연관이 안 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건 아까 스트링이라 그랬는데, 이거 보면 몇몇 개는 되게 같은 값들이 되게 많이 보이죠. 뭐 예를 들어 오더 아이디, 커스터머 아이디, 커스터머 타입, 뭐 이런 것들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건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각각의 스트링을 쪼개서 분석하기보다는 각각의 카테고리에 몇 개가 속해 있는지 이런 개수를 통해서 주로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대표적인 카테고리 그리고 좀 의미 있는 카테고리로 커스터머 타입, 프로덕트, 카테고리, 레전을 밸류 카운트를 볼 건데 밸류 카운트는 뭐냐면 뭐 그 각 카테고리에 속하는 게 몇 개인지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일반적으로 프린트를 쓰면 안 예쁘게 나오지만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보여주면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함수를 쓰면 좋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출력을 해보면 잠시만요. 네, 그거를 통해서 출력해 볼 건데 그러면 디스플레이 그리고 각각의 컬럼들에 대해서 밸류 카운트, 밸류 카운트, 밸류 카운트, 밸류 카운트를 각각 디스플레이 함수로 출력하는 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 출력하면 아까 있던 거랑 똑같이 나오죠. 이제 여기서 이제 각 카테고리에 속한 게 몇 개인지를 알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문자 데이터를 숫자 데이터로 바꿨으니까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걸 할 수 있고 뭐 용어는 B2B는 이제 도매고 B2C는 소매다 이런 거 정도가 있고요. 이런 용어에 대한 거는 알면 좋지만 시험에는 어차피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두 가지 판매 방식이 있다. 판매 방식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고 요 표에서 그리고 요 지명은 독일의 16개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인포에서 요것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가지고는 각각의 값이 어떤 건지는 자세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표를 일반적으로 출력을 해보는데 어차피 저희가 5만 개의 행을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헤드 함수를 이용해서 위를 출력을 많이 하게 되고요. 여기서 오더 데이트의 자료형을 확인하고 데이트 타임으로 바꿔보자라는 건데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다음엔 손들기로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여기서 오더데이트의 자료형을 확인을 하는 방법은 그냥 단순히 오더데이트 행을 뽑아서 그 시리즈의 D타입을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확인했을 때 O라는 게 나와요. 오브젝트니까 오더데이트 자체가 지금 아까 위에서 봤듯이 오더데이트 자체가 오브젝트로 표시가 돼 있죠. 근데 실제로 오더데이트는 날짜 데이터잖아요.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대시로 구분이 돼 있는. 그래서 이거를 데이트 타임과 같은 시간 처리를 위한 숫자랑 대응되는 데이터로 바꿔주면 뭐 특정 기간이라던가 이런 걸 보기 편해지겠죠. 비교가 가능해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데이트 타임으로 바꿔야 되는데 판다스에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데이트 타임으로 바꾸는
데이트타임을 바꾸는 함수는 toDateTime이라는 함수가 있죠. 그래서 toDateTime 함수를 쓰면 되고 toDateTime 함수의 대표적인 이제 파라미터가 이제 dayFirst라는 파라미터인데 이게 어떤 이제 연도 데이터에서는 날짜가 월보다 앞에 오는 경우가 있고 날짜가 월보다 뒤에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일이 월보다 빨리 오는지 늦게 오는지가 다르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월이 일보다 월이 일보다 빨리 있죠. 그러면 day first는 false가 돼야겠죠. 어, 아, 네. 그래가지고 지금 d타입을 date 타임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to date time을 이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함수를 쓸 건데 그러려면 우선은 order date을 넣어주고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거는 여기서 여러 가지 인자가 있죠. 여기 지금 자동 완성되는 걸 보면 errors, day first, year first, etc, format, exact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약간 집중해서 봐야 될 건 day first 같은 거죠. day first나 year first가 중요한데 이 경우에는 연도, 월, 일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day first는 false를 넣어주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해주면 이거를 데이트 타임으로 바꿔준 그런 데이터가 나와요. 그럼 이거를 원래 거를 변경해야 되잖아요. 원래 있는 걸 데이트 타임으로 바꿔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다시 원래 그 바꾸기 전에 있던 행을 이렇게 대체를 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등으로.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스로 변환이 잘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아까 봤듯이 데이트 타임으로 바뀐 걸 지금 해 넣었으니까 그걸 다시 넣으면 이렇게 데이트 타임 타입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전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전처리는 이제 스트링 같은 건데 이 스트링을 엄청 길게 해봤자 어차피 저희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짧게 줄여서 코드로 부르는 그런 것도 이제 전처리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차피 지역명이 저희 단계에서는 지금 중요하지 않잖아요. 각 지역의 명칭이.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하기 쉽게 짧은 알파벳을 줄이자라는 게 요거의 핵심이고 그럼 이 리전 코드를 만드는 코드를 한번 짜볼까요? 이거는 이제 스트링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대시로 구분되어 있는 게 거에 따라서 지금 줄이는 방식이 다르죠. 그러니까 대시로 구분되어 있는 거를 잘 분기를 해서 각각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코드를 짜보도록 할까요? 혹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바로바로 물어보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해보도록 할까요? 이게 지금 결국에 분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스트링으로 복잡한 처리해줘야 되고. 이런 거는 사실 크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스트링 함수를 이용하는 거랑 아니면 어플라이를 이용하는 거. 스트링 함수를 이용하는 거는 뭐, 복잡하긴 하겠지만, 뭐 앞에 세 개를 떼와가지고, 뭐, 스트링에서 어퍼를 하면, 앞에 세 글자를 대문자로 바꾼, 뭐 그런 게 나오겠죠.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엄청 복잡하잖아요. 이런 거를, 아, 이런 걸 엄청 복잡하잖아요. 사실 이거를 뭐 세 글자를 쪼개고, 뭐 대시가 있는 걸 확인해가지고 반대쪽을 하고 이런 거는 복잡하니까 그냥 아예 어플라이를 해서 그냥 람다 함수로 저희가 파이썬으로 코드 짜듯이 하는 것도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스트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함수를 쓸 수 있는데 어 여기서 스트링에서는 인 연산자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대시가 x에 있는지에 따라서 나눠줄 건데 만약 이게 있다면 이제 사망 연산자에서 앞에 붙여줘야 되니까 대시가 있다면 점 스플릿 뭐 대시 한 다음에 0번째에 0번째를 가져오고 대시를 쓴 다음에 다시 이렇게 대시로 구분한 것 중에서 뒤에 거에서 앞 글자를 가져야 되니까 첫 번째를 가져오고 그게 아니라면 대시가 없다면 그냥 앞에 세 글자를 가져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어퍼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문자로 바꾸는 건 안 했는데 대문자로 바꾸는 거는 따로 해주면 돼요. 어차피 둘 다 마지막에 대문자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앞에 다섯 개만 떼서 보는 건 헤드라는 함수를 쓰면 되니까 헤드라는 함수를 써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아까 여기서 위에 있던 테이블에서 지금 맨 위에 있던 게 지금 B-W로 지워주면 지금 맞는 거죠. 그러면 아래서도 지금 B-W로 잘 생략이 됐으니까 이거를 이 헤드를 뗀 부분까지를 다시 리전 코드라는 데다가 넣어주면 돼요. 리전 코드라는 새 행을 만들어서 넣어줄 건데 여기서 이름은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해도 되지만 우선 언더바를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주문 연도 달 일을 지정하는 year, month, day 컬럼을 만들어 보는 문제를 해볼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트 타임 관련 함수를 사용하면 되거든요. 왜냐면 아까 데이트 타임으로 오더 데이트 행을 바꿔줬으니까 여기에서 월은 얼마고 일은 얼마고 이런 걸 쉽게 뽑아낼 수 있어요. 스트링에서 내가 대시로 스플릿해서 몇 번째를 가져와가지고 그 스트링을 인트로 바꾸고 이런 짓을 안 해도 돼요. 이미 데이트 타임을 한번 바꿨으니까. 그래서 데이트 타임에 있는 행들에서 year, month, day를 뽑을 건데, 어, 그래서 데이트 타임 관련 함수는 뭐 지금 오더 데이트를 볼 거고, 여기서 DT를 친 다음에 아래쪽에 여러 가지 함수에 데이트 타임을 쓸 수 있는 함수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적당히 이 연도 달 일을 지칭하는 걸 찾아서 콜럼에다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2열 이렇게 하면은 헤드를 딱 봤을 때 2023년 이렇게 잘 가져와지는 걸 볼 수 있죠. 이걸 통해서 2열 먼트 데이 컬럼을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몬스랑 데이도 하시면 되고 이걸 이용해서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에서 만든 이제 컬럼들을 이용해서 2022년에 팔린 물이 총 몇 대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걸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해볼 건데 우선 이거는 그냥 몬스랑 데이 그냥 똑같은 함수니까 빠르게 하면 몬스랑 데이 행을 그냥 몬스랑 데이에서 가져오면 되겠죠. 그리고 2022년에 팔린 물이 총 몇 배인지 알아보자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우선 저는 이런 방법을 써보려고 해요. 먼저 2022년에 팔렸을 거니까 2월과 2022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각각에 대해서 트루 폴스인 그 시리즈가 나오죠. 그리고 이것과 지금 대비해서 또 해야 되는 게 물인 거니까 아까 어떤 종류가 팔렸는지는 카테고리에 있죠. 그래서 카테고리가 워터입니다. 카테고리가 워터입니다. 지금 요거 두 개를 둘 다 만족하는 거의 개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and를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true false가 돼 있는 true false로 이루어져 있는 두 시리즈 같은 거를 각각을 and 해가지고 true false로 한 번 더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true false가 되어 있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썸을 해보면 2022년에 물이 몇 병 팔렸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위에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밸류 카운트를 이용하려면 이렇게 두 개의 컬럼, 이어와 카테고리 지금 두 컬럼을 볼 거니까 둘을 하나로 묶은 치플 같은 걸 만들어서 세 컬럼으로 선언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2022, 워터가 몇 개 있는지 보면 되니까 밸류 카운트라고 거기서 2022, 워터 부분을 보면 찾을 수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한데 사실 저는 이런 방법을 가장 추천하긴 해요. 개수를 셀 때 이제 조건을 불리언으로 잘 표현을 해서 그걸 연산으로 잘 표현을 하고 그걸로 합치는 이런 방식을 쓰는 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할 수 있고요. 사실 방법은 다양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편하실 방법대로 하셔도 돼요. 주문하는 택배기사들을 위해 노트를 남기려고 하고 컬럼명이 누트인 컬럼을 이 규칙에 따라 만들려고 하는데 퀀티가 50초가면 벌크, 12하면 리트를 넣고
토탈 프라이스가 1,000을 넘거나 카테고리가 알코올릭 베버리지스는 뒤에 워닝을 추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게 이 조건을 맞춰서 지금 노트라는 걸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만드는 코드를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이제 작성을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서 노트를 만든 거고, 이거는 그걸 출력한 거예요. 노트에서 밸류 카운트를 출력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먼저 df에 노트를 해서 어떤 거를 대입을 하고, 이제 df 노트에서 밸류 카운트를 하시면 이 결과가 요 모양으로 결과가 나오시면 돼요. 값이 똑같진 않을 거고, 높은 확률로. 아무튼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아, 제가 이거 위에서 하나 실수를 했네요. 이거 2012년에 팔린 물이 총 몇 번인지 알아보자니까 그거를 해야 돼요. 그 퀀티티를 곱해줘야겠죠. 퀀티티에서 이 부분을 떼우려고 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퀀티티만 가져와서 썸을 해야 되는 거죠. 퀀티티를 곱해줘야 되니까 df에서 가져와서 퀀티티만 빼서 썸을 해줘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위에 거와 똑같은 값이 나와요. 그럼 이것도 아마 똑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데이터가 안 바뀐 것 같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 여기에다가 적당한 걸 넣어서 스트링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음. 그리고 여기서 벌크나 리틀 글자가 원인 글자보다 먼저 들어가게 하셔야 되고요. 잘 두 스트링을 붙이는 순서를 조절해서.
그러면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답이 이렇게 돼요. 답이 매우 길죠. 지금 람다 함수에다가 이제 뭐 저거를 두 개 겹치고 한 개 겹치고 이제 상황에서 이제 두 개 한 개 겹치고 이제 엑시스를 바꿔서 어플라이하는 그런 걸 했는데 이게 먼저 어플라이에다가 엑시스는 1을 넣은 이유는 이게 지금 여러 로우를 한번 합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엑시스는 1로 해서 각 로우 연산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된 거고요. 그러니까 엑시스는 1을 넣어서 이제 가로 단위로 들어가게 한 거고 일반적으로 어플라이는 한 줄로 된 그러니까 시리즈에서 많이 쓰잖아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쓰기 위해서 가로로 한 줄씩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엑시스는 1을 쓴 거고 그래서 각 로우에서 지금 퀀티티, 토탈 프라이스, 카테고리 같은 게 들어있는 지금 딕셔너리 형태로 들어간 거예요. 로우라는 변수 자체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벌크와 리트를 체크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워닝을 체크하는 부분을 각각 더한 거고요. 사실 이 문제는 약간 억지로 만든 문제 같은 거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그것도 그냥 복잡한 조건일 뿐이니까 이렇게 3학년 선자 그리고 뭐 덧셈 뺄셈 스트링한 덧셈 뭐 이런 것들로 잘 바꿔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어플라이가 되게 유리한 게 보통 한 줄 단위로 하니까 어플라이를 해도 별로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제 판다스 함수를 가지고 하려면 막 if 같은 거를 좀 쓰기 까다로워지니까 어플라이를 이용해서 한 줄 한 줄씩 그냥 내가 파이썬으로 코드 짜듯이 짜면은 이제 복잡한 것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노트별로 비율을 보는 거예요. 이건 지금 여기서는 원형 플롯을 했죠. 원형 플롯을 만들어 볼 건데 원형 플롯을 만들 때 지금 여기서 고려해야 되는 요소는 지금 라벨이 있죠. 각 항목마다 라벨이 있고 각 항목에 라벨이 있고 그리고 지금 소수점 두 자리까지 비율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 소수점 출력하는 걸 내가 안 알려줬는데, 그러니까 적당히 너가 아, 하려고 그랬어. 어. 아무튼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힌트가 카운트죠. 카운트. 결국에 지금 카운트가 보인다는 것은 지금 노트에서 밸류 카운트를 한번 썼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선 if 노트에서 밸류 카운트를 하면 이 비율이 나오겠죠. 각 항목별로. 그럼 지금 이 테이블에서 이거를 파이 모양 플롯을 그려야 돼요. 지금 파이 모양 플롯을 그려야 되는데 우선 플롯을 하고 파인드는 파이입니다. 파이 그래프예요. 파이 플롯이에요. 이거 이름 자체가 동그랗고 영역으로 쪼개져 있어서 파이를 잘라먹는다는 거랑 비슷해서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가 저기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보통 함수 같은 거는 이제 함수 이름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파이 플롯인지 이런 거 여기다 넣어야 하는 이제 파라미터 같은 건 안 주니까 파라미터를 좀 유심해서 봐야 되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는 카이는 파일에 넣으면 되고 뭐 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지금 인자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해야 될 거는 아까 말했듯이 지금 Y라벨이 필요하죠. Y라벨은 카운트여야 돼요. 그리고 아 Y라벨이 지금 카운트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지금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숫자를 표시하는 걸 먼저 해볼게요. 숫자 표시하는 거는
오토피시티라는 인자를 쓰면 되고요. 오토피시티라는 인자에서 얘가 좀 복잡한데 퍼센트점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그 C를 안 하면 사실 잘 모르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포매팅 방법인데 포매팅 방법 중에서 퍼센트를 가지고 포매팅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파이썬에서 포맷할 때는 중괄호에다가 넣고 이런 fstring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점 포맷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프린트에 넣을 때는 그냥 인트를 그냥 넣기도 하죠. 사실 포매팅에 별로 쓸 일이 없는데 파이썬에도 퍼센트로 포매팅하는 기능이 있어요. 퍼센트로 포매팅하는 기능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여기다가 퍼센트 %d를 하고 1을 넣으면 1이 들어가요. 그래서 d는 데시멀의 약자였는지는 정확히 안 나는데 아무튼 퍼센트 %d는 정수를 의미해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소수를 넣어야 되니까 f를 쓸 거고 소수점 두 장이니까 .2를 친 거예요. 그리고 퍼센트 포매팅이니까 퍼센트 뒤에다가 요것들을 넣어줘야지 요 규칙에 맞춰서 포매팅이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만 포매팅을 예를 들어 했다고 하면 지금 뒤에 퍼센트가 안 나왔죠. 퍼센트를 치면 어떻게 되나? 아까 퍼센트 한 번은 뒤에 있는 포매팅 문자를 처리해주는 애였으니까 퍼센트 두 개를 써야 돼. 그러면 그냥 그대로 퍼센트로 나와요. 사실 이 복잡한 기장은 이해하려 하지 말고 뒤에다 퍼센트를 붙이고 싶으면 퍼센트를 두 개 넣은 스트링을 만들고 이유를 표시할 때 소수점 n자를 표시하려면 .nf를 쳐라. 그리고 앞에 퍼센트를 붙여라. 그냥 이렇게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자체가 파이썬에서 잘 하지 않는 거기도 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보통 이렇게 쓴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 요거는 지금 레이블이 잘 들어갔죠. 알아서. 보통 저희가 지정을 안 해주더라도 시리즈에서 인덱스가 이렇게 각 항목의 레이블로 들어가고 그리고 시리즈 전체 네임이 왼쪽에 레이블로 들어가는 이런 규칙은 보통 자동으로 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아마 보통 이 오토피시티랑 카인드 이 정도만 입력해 주셔도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될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프로덕트별로 토탈 프라이스가 가장 큰 롤을 찾고 롤의 이전 코드를 출력해라 라는 건데 이건 지금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죠. 토탈 프라이스가 가장 큰 롤을 찾고 로의 리전 코드를 출력해라 라는 거니까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두 개로 분리가 돼 있으니까 각각을 순서대로 해결하면 풀 수 있겠죠. 네, 우선은 그러면 해보도록 할게요.
답은 이렇게 돼요. 답은 이렇게 되는데 먼저 요 답을 왜 이렇게 답을 썼냐,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생각할 수 있냐라고 보면 먼저 앞에 토탈 프레스가 가장 큰 롤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프로덕트별로 그럼 프로덕트별로 굿바이를 하고 토탈 프라이스에서 IDX 맥스를 하면 토탈 프라이스 각 프로덕트별로 토탈 프라이스가 가장 높은 것들의 로우 넘버가 나오겠죠. 로우 인덱스가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그 로우 인덱스들을 가져오면 되고요. 그럼 롤을 찾는 것까지는 이걸로 끝났어요. 지금 롤을 찾았죠. 그럼 이 롤이 리전 코드를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럼 리전 코드를 갖고 오기 위해서 프로젝트와 요 diff에서 록 함수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인덱스에서 지금 가져왔어요. 지금 일반 인덱스에서 가져왔는데 문제가 뭐냐? 뭘 가져와야 돼요? 로우의 전체를 다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프로덕트랑 리전 코드만 필요하니까 프로덕트랑 리전 코드랑 가져오고 이 상태로 예를 들어 출력을 했다 봅시다. 뭐 뒤에 거를 샵을 붙여서 주석 처리해 볼게요. 이러면 지금 이렇게 나오죠. 이 IDX 맥스에서 사용했던 인덱스가 같이 나왔잖아요. 인덱스가 지금 그게 됐죠. 근데 프로덕트별로 지금 리전 코드를 출력해야 되는 거니까 인덱스를 프로덕트로 바꿔줘야 되고 그때 이거는 지금 무시해도 되는 숫자로 사실 이 인덱스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인덱스를 드롭은 트루로 없애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 문제를 쪼개서 해결하면 된다. 앞에 거는 이 IDX 맥스 가지고 그로 레지전 코드를 출력하는 거는 이 부분이다. 나머지 부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세금 계산하는 거 노가다입니다. 여러 가지 함수를 사용해서 뭐 카테고리가 어떠면 면세고 뭐 기본 세금이고 가세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를 계산하고 마지막에 수점 조직적으로 올리는 거. 이거는 그냥 6단계를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밑에 거랑 같이.
뭐 노가다니까 그냥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거는 그냥 진짜로 시험에 나올 이런 류가 나올 확률이 높긴 한데 뭐 그냥 각각의 단계를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선 지금 수학 연산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각각을 설명해 보자면 먼저 10%가 세금인데 물은 면세죠. 그 물은 면세니까 그럼 마지막에 계산해 주도록 할 거고 소매에서 토탈 프라이스가 1,000원 크면 토탈 프라이스 5%만큼 가세.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 다 10%로 고정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 곱하기는 한 다음에 1.5 뭐 이런 걸 해도 돼요. 뭐 아무튼 이렇게 5% 가세하는 거는 지금 B2C 소매고 프라이스 1,000원 크면 텍스행에다가 인증을 더하고 이전 코드에 MV나 SA 이전 코드에 MV나 SA 안에 속하는 리전 코드인 애들은 주류세를 제외한 세금의 30% 감세를 해야 되니까 지금 세금을 2배로 한 건데 지금 2배에서 30% 감세를 했으니까 1.7배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 아닌 건 주류세는 2배로 받고 하고 그리고 주류가 아닌 것들은 모두 주류가 아닌 것들은 여기 MV나 SA에서 주류세를 제외한 세금을 30% 감세하니까 주류가 아니고 MV나 SA에 속하는 애들을 또 0.7 곱해주고 모터를 없애주고 수주알리에서 하는 거는 곱하기 100을 한 다음에 이제 올림을 하고 그러니까 정수로 바꿔주고 100으로 나누면 되겠죠. 뭐 아무튼 그런 노가다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매출앱의 가장 큰 지역 5개를 찾는 것도 그냥 각 지역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지역별로 매출액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을 보면 지역별로 매출액을 그 계산하기 위해서 그룹 바이를 리전 코드를 하고 토탈 프라이스를 썸을 해서 지금 매출액을 계산한 거고 sort values라는 함수를 이용했는데 가장 상위에 있는 지금 5개를 가져와야 하는 거죠. 매출액을 가장 큰 5개.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sort를 한 거를 이제 argsort 같은 함수들은 뭐 이건 뒤에 빼 있는 함수는 아니지만 아무튼 argsort 같은 걸 이용하면 인덱스를 구할 수 있죠. 상위 거부터 하위 거까지. 거기서 5개를 가져온 다음에 롤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값을 정렬한 다음에 그냥 값에서 상위 5개를 가져오거나 해도 돼요. 왜냐면 여기서 sort values라는 거는 값을 정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덱스 순서도 같이 바뀌죠. 그래서 sort values를 해도 리전 코드가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그냥 sort values를 한 다음에 정리해주면 되는데 어센딩 폴스는 그냥 단순히 상위권을 찾기 위해서 내림차, 내림차순을 해주는 거고요. 어센딩은 트름을 오름차순으로 얘가 정리를 해주고요. 아무튼 어센딩이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정렬 방향을 조절해서 상위 5개 가져오는 함수예요. 지역별로 물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소득별로 유니프라이스의 평균을 계산해서 민 유니프라이스라는 이름을 저장하고 프라이스 레시오라는 컬럼 만들어서 유니프라이스를 민 유니프라이스로 나눈 값을 저장해라라는 문제인데 이거를 해보도록 할까요? 요거를 한 다음에 이거 2개를 빠르게 해서 다음 걸 하도록 합시다. 시계열 데이터 처리. 그럼 이걸 해보도록 합시다. 프라이스 레이쇼라는 컬럼을 계산하는 거예요. 2개로 나뉘어져 있죠. 민 유닛 프라이스를 계산하고 그걸 기반으로 프라이스 레이쇼를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해보도록 합시다. 프로덕트 밸류 유니프레스의 평균 계산해서 민 유니프레스라는 이름으로 저장해라. 이거는 단순하죠. 프로덕트 밸류 굴발한 다음에 유니프레스의 평균을 계산하면 되죠. 그리고 프라이스 레이시오라는 컬럼을 만들어서 이거를 옮겨서 저장을 하라는 건데 근데 답지에는 apply를 사용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로우의 유닛 프라이스에서 민 유닛 프라이스의 로우 프로덕트를 나누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른 방식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민 유닛 프라이스를 이제 세 컬럼으로 각각의 이제 프로덕트로 구분해서 넣어주고 두 행을 나눠서 프라이스 레이시오를 저장하는 것도 가능할 테지만 간단하게 하려면 이 방법이 가장 간단한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 영역 사용하면 되고요. 헤드를 출력하는 거를 하는 거고요. 요 숫자는 이 시각화를 할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가로가로 되어 있고 지금 리전 코드 기준으로 되어 있죠. 프라이스 레이시오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요거의 답은 이거예요. 왜냐면 우선 프라이스 레이시오의 평균을 볼 거잖아요. 지역별로 프라이스 레이시오의 평균을 봐야지 물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평균 계산하고 그리고 이게 막 위아래로 뒤죽박죽 있으면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가 잘 안 보이니까 솔트 밸류즈를 해주고 플러스 할 건데 가로 봐줘. 가로 바의 그래프 이름은 bar 한 다음에 h를 붙이면 돼요. 호리존탈 바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요거 x 리미트를 없애면 비율이 이상하게 나오죠. 상당히 이상하게 나오는데 아까 있는 것처럼 0.99와 1.01 사이로 확대를 해주면 확실히 차이가 보이죠. 근데 많아봤자 2% 이상도 차이가 안 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사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유효한 차이가 있다고는 볼 수 있죠. 아무튼 이렇게 이쁘게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 만들 때 솔트 밸류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 그래프 이름 무조건 기억을 하시고 이거는 사실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고 뭐 아무튼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해요. 이 카인드 이름을 다 아셔야 돼. 이걸 모르면은 그냥 이제 제가 실제로 시험에서 겪은 실화인데 이제 파이 플롯을 서클 플롯이라 썼다가 깎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안 당하시려면 이 카인드를 다 외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컬럼명에 달러를 추가해요. 퀀티티 컬럼에 보트스를 추가해요. 이거 컬럼 바꾸는 거죠. 컬럼 바꾸는 거는 사실 그냥 컬럼 리네임을 하시면 돼요. df 리네임에서 여러 가지를 바꿀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컬럼스에다가 이제 바꾸기 전, 바꾸기 후 이렇게 넣으면 컬럼 이름이 여기서 여기로 바뀌어요. 그럼 그거를 이용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잘 달러가 들어가요. 그냥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돼요. 리네임으로 컬럼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리네임을 썼을 때 인플레이스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쓰면 다시 df에 대입해줘야 원래 데이터 프레임이 바뀐다는 거.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요 기본적인 판다스는 여기까지 하고 시계열 데이터 처리를 해봅시다. 시계열 데이터 처리는 이제 다른 파일이고요. 다른 파일 열면 우선 화면 공유를 보면 이 지금 잘 보면 여러 가지 파일을 다운 받아야 되거든요. 우선 런타임 연결하시고 이게 그 아까 제가 과지랑 같이 올린 파일에서 크루드 오일 프라이스 그리고 이거 WEO 데이터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을 다운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그 파일들 있잖아요. 제가 그 과제함에 올려드린 CSV랑 요 엑셀 파일들 이거를 다운받아서 이 런타임에 올려주시면 돼요. 여기 그 파일에 여기 업로드 버튼이 있거든요. 업로드해서 하시면 돼요. 이걸 올리시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 있는 거를 순서대로 실행하면서 해봅시다. 이 파일을 다 올리셨나요? 여기다가 그 파일 업로드를 이용해서 그 런타임 실행하신 다음에 요 이코노미라고 되어 있는 노트북에 제가 드린 엑셀 하나랑 CSV 두 개를 이렇게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불러와서 그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뭐 어차피 요 실습은 실행하는 게 대부분이니까 그냥 실행을 할 건데 먼저 여기 있는 거는 그냥 다 데이터를 불러와 가지고 기본적인 처리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했던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나중에 요거를 직접 분석을 해보시면 공부가 많이 되겠지만 뭐 약간 쓸데없이 복잡한 부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우선은 지금은 그냥 이미 있는 걸 실행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실행하는데 이제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다운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음, 음, 뭐, 음, 음. 지금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생겼거든요. 데이터 불러오는 데에서. 잠시만요. 어, 해당 통계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에러가 떴네요. 잠시만요. 음, 지금 요거가 테이블이 안 되니까, 음, 음, 우선 요 테이블을 지우고, 테이블 관련 코드가 있는 부분이
여기서 이 마지막 다운로드하는 부분이니까 우선 여기를 지우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러면 좀 많이 지워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 실습은 아마 이 API 같은 거가 아마 요청이 좀 바뀌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작할 때 당시와 다르게 지금 이 상태면 실행이 불가능하니까 요 실습 부분은 우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API가 뭔가 꼬인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수정을 해서 네, 우선 올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거는 지금 실행하는 부분밖에 없는 거고 사실상 문제를 푸는 부분이 없으니까 혼자 읽어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